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플래너 많이들 쓰시죠? 오늘은 플래너 쓰는 스타일에 따른 애니어그램 유형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애니어그램이나 MBTI 같은 인간 성격 유형 검사가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니어그램 유형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정식 검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문항의 설문에 대답해야 하고요. 전문가 안내에 따라서 비용을 내고 진행하기 때문에 당장 내 유형이 궁금하다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식으로 해도 정확도는 한 80%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많은 무료 테스트도 있긴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저는 플래너 전문가입니다만 우연히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플래너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애니어그램 유형을 알아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고요. 이 역시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정말 정확히 답할 수만 있다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구체적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테스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두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이 두 문제만 깊게 생각해 보시고 답을 골라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현재 플래너를 쓰고 계시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관없습니다. 현재 플래너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플래너를 무슨 이유로 쓰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플래너를 쓰고 계시지 않더라도 나라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플래너를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플래너를 쓰는 내적인 동기를 깊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현재 플래너를 쓰고 계신 분들보다야 생각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분명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플래너를 대단히 잘 쓰는 사람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평소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당신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세요. 선배님, 플래너를 꾸준히 쓰는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플래너를 왜 쓰세요? 플래너 그렇게 쓰면 뭐 좋죠?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당신의 대답을 골라보세요. A.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적절히 통제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도 만들고 내 분야에서 좀 완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세상은 전쟁터잖아. 다들 바쁘고 정신없게 사는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건 결국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 플래너를 통해서 나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떠밀리듯이 하게 되는 일도 많고 내 시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 솔직히 그럴 땐 엄청나게 화가 나. 어떻게 보면 나는 내 만족 때문에 플래너를 쓰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하루를 보내야 마음도 편하고 설사 완벽하지 못했다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돼야 마음이 편해. 너한테만 비밀인데 나도 사실 항상 플래너를 잘 쓰는 건 아니야. 어쩔 땐 정말 하나도 안 쓸 때도 있어.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B. 플래너를 성실히 쓰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점이 굉장히 많아. 우선 사람들한테 꼼꼼하다는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지. 이거는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같아. 이건 좀 비약해서 말하는 거긴 한데 어쩔 땐 내가 뭔가를 이게 끄적끄적 거리는 듯한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설사 그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낙서라고 해도 말이지. 물론 이런 적은 없어. 내 플래너의 주된 기록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이야. 생일 같은 것부터 해서 각종 경조사들이 다 적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구글 캘린더 같은 디지털 플래너에 꼼꼼히 입력해뒀어. 그런 건 또 종이 플래너보단 또 훨씬 디지털 플래너가 장점이 많은 것 같아. 사실 내가 종이 플래너에 쓰는 건 완벽한 시간 관리나 일 처리 같은 것보다는 사람들에 관한 것 같아. 뭔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주로 기록하는 편이야. 그래서 통상 플래너 쓰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방법들 있잖아. 막 시간표대로 쓰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나한텐 맞지 않아. 시간표도 주로 미팅 기록 같은 것들 위주로 쓰는 것 같아. 그냥 난 나름대로 편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 C. 평소 내가 수첩에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고 잘 쓴다고 생각한 모양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뭐랄까? 어려서부터 뭔가를 좀 적어놓지 않으면 좀 불안한 게 있더라고. 어렸을 땐 부모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좀 잘 지키고 있는지 불안하기도 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그리고 지금 직장인이 지금
김 부장님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잖아. 회의 때 봤겠지만 회의 내용 같은 것들 내가 꼼꼼히 정리해두는 게 마음 편해. 그리고 사실 회사 규정집 같은 것들도 조금씩 요약해 놓고 있어. 지금 프로젝트가 뭐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는 편이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난 그게 당연한 것 같아. 뭐 상식 같은 거지. 남들이 보면 좀 돌다리를 너무 두드리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나도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뭐 때로는 재미있는 일 같은 거 찾아서 바로바로 저지르기도 하고, 요즘엔 심리학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생겨서 노트에 요약해 놓고 좀 있긴 해. 사실 내가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뭐 그게 꼭 걱정 같은 것만 아닌 건 아니고, 뭐 우물쭈물하다가 재밌는 걸 못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혹시 뭘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있긴 해. 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 B, C의 내용이 모두 공감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중 2개 아니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다 공감되더라도 그래도 딱 하나만 골라보는 거죠. 혹시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해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대답할 것 같은 것을 하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A, B, C의 내용을 한 단어로 각각 요약하면 A는 자기 만족이고요, B는 나의 이미지, C는 불안 해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에 약간 좀 서먹했죠. 그때 잠깐 플래너에서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열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감탄하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와우, 플래너를 정말 잘 쓰셨네요.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서먹했던 분위기였어가지고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0.1초도 고민할 거 없다. 바로 보여주면서 설명해준다. 2번 보여줄까 말까 고민은 되는데 혹시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요청이 좀 많아지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3번 초면인데 정말 불쾌하다. 자칫하면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대한 감정은 자제하되 끝까지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 자, 고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주의할 점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나라면 진짜 솔직히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는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위시가 아니고 최대한 팩트를 골라보세요. 자, 모두 고르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A를 고르시고 두 번째 질문에서 1번을 고르셨으면 A1, 첫 번째에서 B를 고르시고 두 번째에서 3번을 고르셨으면 B3,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의 조합으로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유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 8번 지도자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으로 불리죠. A2, 1번 개혁가입니다. 이거 완벽주의자라고도 불리거든요. A3, 9번 중재자, 평화주의자 이렇게 불립니다. B1, 3번 성취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B2, 2번 조력과 돕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불립니다. B3, 4번 예술가 혹은 개인주의자 불리고요. 다음 C1, 7번 열정가, 쾌락주의자. C2, 6번 충성가, 회의주의자. C3, 5번 사색가, 탐구자 이렇게 불립니다. 어떻습니까? 결과에 공감이 되시나요? 물론 내가 생각했던 유형과 잘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렇다면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최대한 가까운 걸 한번 다시 골라보세요. 제 생각엔 아마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이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A, B, C를 각각 자기 만족, 자신의 이미지, 불안감 해소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A는 본능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시간, 완벽한 하루, 평화로움 같은 걸 추구하는데요. 시간을 완벽히 내 마음대로 통제해서 만족하고 또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서 만족한다면 반대로 완벽히 게을러도 만족스러운 유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너를 쓰는 이유가 완벽히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B는
자신의 이미지가 꼭 타인한테 비춰지는 그 나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비춰지는 내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는요. 불안감이 주된 감정이긴 한데 그것이 꼭 안 될 것 같은 걱정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려야 할 재미있는 일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포함되고요. 진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플래너를 애니어그램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사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딘가엔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목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플래너를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강력한 힌트를 주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기존의 표준적 매뉴얼 방식이 아닌 사람마다 각기 다른 플래닝 방식을 적용해서 각자 최대한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다음 시간에는 애니어그램과 플래너의 접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